자, 안녕하세요. 망치자문사나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 공사 품목은요, 베란다 그 탄성 코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베란다 같은 경우는 습기가 많은 공간이죠. 이 습기에 강한 이런 페인트 재질이 뭔지를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페인트도 많이 써보겠지만 이 탄성 코트 같은 경우는 습기에 강해요. 그리고 곰팡이한테도 이제 엄청 강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탄성 코트 말 그대로 신축성이 있습니다. 이게 양생이 다 되고 나면은, 지금은 좀 전에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기가 힘들고, 손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이게 탄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성감이 있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뭐 그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강하고요. 그리고 뭐 결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이제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탄성 코트 이 페인트를 작업하실 때 기술자분들의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마감이 어떻게 해야지 잘 나오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은 이 그 뿜칠로 해서 이렇게 뿌리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도프를 해 주셔야지만이 깨끗한 마감이 떨어지는데, 만약에 이거를 일정 간격으로 만약에 그 뿜칠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런 미세한 부분들이 안에 기존에 있는 그 페인트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품을 아끼기 위해서 또 얇게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하자가 발생이 될 그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 창문 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프레임을 살짝 덮어서 수직으로 마스킹 테이프로 그 보양을 하고 이 뿜칠을 했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면 처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꼼꼼하게 보양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마감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시공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은 저희가 목문을 기존에 설치를 다 해서 코킹 작업을 다 끝내놨습니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자, 이 그 프레임 자체를 한 10mm에서 15mm 정도 이제 폭에서 뿜칠을 했고, 이 뗐는 부분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수직으로 가급적이면 깔끔하게 보양을 하고 떼주셔야지만 이렇게 마감이 잘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허술하게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이 보양 테이프를 뜯었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삐뚤삐뚤 이렇게 마감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마감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색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 브라운 계열로 했는데, 양생되는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있어지면은 조금 짙은 색으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이 탄성 코트하고 그 페인트를 한번 여러 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베란다 같은 경우는 탄성 코트를 추천해 드리고요. 지금까지 탄성 코트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일반적인 페인트로 이 PVC 배관을 그 뿜칠을 하게 되면은 나중 되면 다 갈라지고 떨어져요. 근데 이 탄성 코트를 만약에 도장을 입히게 되면은 하자 발생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마감도 깨끗하고 질감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벽체 자체가 조금 험하거나 뭐 크랙이 어느 정도 났다 하더라도 카프라치가 결국에 다 되더라고요. 탄성 코트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이 제품 자체는 저희가 조금 이제 최근에 나왔는 그 제품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했는 거기 때문에 품질도 괜찮고 마감도 깨끗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그 선택을 해서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시공 기술자분이 만약에 시공 퀄리티가 낮고 실력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형편없는 그런 주택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모 유튜브에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되게 너무나 감명 깊게 제가 봐서 그 설명을 드리는데, 샤시를 시스템 창호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창호를 좋은 창문을 이제 가지고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시공사의 그 마인드 자체가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 제대로 시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결로라든지 이런 2차적인 피해가 다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창문이라도 시공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아무리 좋은 품질이라도 해도 시공사가 얼마만큼 꼼꼼하게 시공을 하시는가에 따라서 마감도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품질보다는 그 시공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꼼꼼하신 분들이 공사를 하는가에 따라서 마감의 디테일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마감, 특히나 이제 더더욱 마감 작업일 때는 신경이 많이 날카롭고, 신경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하자 AS로 이제 저희가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AS 또한 확실하게 해주시는 업체들을 선정하셔가지고 공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자, 이렇게 해서 탄성 코트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간단하게 마쳤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반을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가구하시는 분들한테 이 선반을 제작하게 되면은 이 스판 길이 자체가 1m가 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살대를 넣어 주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 MDF 소재 아니면은 그 OSB 그 소재를 가지고 그 선반을 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히나 습기에 약한 구조물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다 이렇게 U자로 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목 작업을 할 때 선반 자체를 작업을 진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가구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틀을 짜서 문짝을 달아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문짝을 달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천장 자체가, 슬러브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수평으로 깔끔하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벽체 자체가 지금 다 바르지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 기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저 틈새 부분을 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마지막 공정되는 저희가 실리콘 코팅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리콘 마감으로 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마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보시면 탄성 코트 벽체와 그 바닥 타일이 만나는 이 부분, 이음새 부분도 바이오 실리콘으로 해서 곰팡이가 발생되지 않는 바이오 실리콘으로 작업을 해서 마감 처리를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금 그 현장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지금 공정이 많이 빠듯해요. 그래서 지금 보통 도장 공정 이후에 저희가 작업을 시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도장 공정을 하고 오후에 소리가 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 장판을 오후에 불러서 공기를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같이 작업자를 배치를 시켰습니다. 보통 이렇게 작업자 배치하는 그 과정에서 자칫 그 담당자분들이 역할을 잘못하게 되면은 기술자분들끼리도 클레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도리 있게끔 담당자분들께서 배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지금 탄성 코트 작업이 이제 종료가 되었고요. 지금 오후 한 3시 좀 넘었는데, 이제 바닥 장판 작업을 할 겁니다. 장판 또한 바탕 처리를 얼마만큼 깨끗하게 하는가에 따라서 마감을 했었을 때 표를 최대한 이제 울퉁불퉁한 면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확장면 같은 경우는 샌딩을 또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돌 글라인드로 샌딩을 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면 이렇게 확장면 같은 경우는 단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샌딩을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감을 잡아달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바닥하고 단 차이가 나는 부분 저희가 재료 분리를 해서 똑같은 장판이지만은 디자인 자체를 패턴을 다르게 줘서 저희가 공간을 분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일단 장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마감이 다 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탄성 코트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